에리 씨와 순남 씨 고부가 나란히 장을 봐오는 길입니다. 자기야. 양수.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양수야. 양수잖아. 양수. 이 자식아 안 괜찮아. 이리고. 뭐가 괜찮아 양수 지금 이게.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는지 에리 씨한테만 호들갑을 떠는 두 아들. 이거 어떻게?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정인아, 형순아. 아이고. 엄마 뭐 많이 다치지도 않았네. 집에 와서 약 바르자. 여보, 엎혀. 그래, 엎혀. 빨리 엎혀. 아프다는 어머니는 거들떠도 안 보고 냉큼 제 안에만 업고 가는 큰아들. 작은 아들이라도 엄마를 좀 챙겨야 할 텐데요. 엄마 장바구니 좀 갖고 와 있다. 알았지? 내일 모레면 칠순이나 어머니 걱정은 하지도 않는 두 아들. 이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진짜 아들 헛 키웠군요. 아프지? 며느리 때문에 두 아들에게 찬밥 신세가 된 시어머니와 두 형제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며느리. 그들의 비극적인 가족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며느리 에리 씨가 매일 아침 빼놓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그러지 말고 지금 드세요. 그러다 또 쓰러지세요. 알았다니까. 심장이 약해 종종 알아눕곤 하는 시어머니. 며느리 에리 씨는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는데요. 그런데 순남 씨는 이렇게 상냥한 며느리가 어째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여보, 우리 갔다 올게. 형수 갔다 올게요. 잠깐만요. 대현님, 이거 하고 가. 역시 우리 형수님밖에 없다니까. 야, 너도 꼭 형수 같은 여자 데려와라 해. 형, 형수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건 그렇지. 아이, 도련님도 참. 에리 씨라면 껌뻑 죽는 두 아들. 순남 씨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 건 질투심 때문일까요? 그날 밤 매미야. 심장이 또 문제라도 일으킨 걸까? 순남 씨가 며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디 갔대? 어쩐 일인지 큰아들 내외가 보이질 않는데요. 죽겠다. 형준아. 어랍시오, 작은 아들도 없나 본데요. 그렇지. 한밤중에 소리 소문 없이 집을 비운 두 아들과 며느리. 그런데 순남 씨 뭔가 깨름칙한 모양입니다. 불이 켜져 있는데요. 여기는 또 어딘가요? 순남 씨가 들여다보는데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야식 파티 중인가요? 니들 뭐하냐? 어머니. 너지? 네가 시킨 거지? 이 여식 같은 거사.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먹자 그랬어. 엄마 어차피 족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어째? 이것들이지야? 무엇이 어째? 그러며 상없고도 남겠는데요. 시애미는 몸이 아파서 잠도 못 자는데 니들은 족발이 목에 넘어가냐? 어머니, 속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가 애미 자식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내 속이 편하겠냐? 다 너 때문이야! 어머니,
괜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애리까지 죽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들 가족에게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나 본데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다른 여성과 부부의 연을 맺었던 정일 씨. 두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는요. 어머니. 너 내 옷 반지 어쨌어? 네, 무슨 반지요? 이게 어디서 시침이야? 어쩐지? 빨리 내놔. 그 문제는 바로 무시무시한 시어머니의 강짜. 일단 며느리부터 자꾸 보는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첩자식은 안 된다고 했잖아. 야, 이 도둑년아. 어머니. 더 이상 저도 이대로 못 살아요. 그래? 그럼 나가. 너 숨 쉬는 것도 꼴보기 싫어, 이년아. 어머니 그런 말씀까지. 여보. 하지 마. 견디다 못한 며느리는 결국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손 쓸 새도 없이 눈앞에서 아내를 잃고만 정일 씨. 그것이 정일 씨 부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일아. 아내를 잃은 충격에 자살까지 기도한 정일 씨.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 위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두문불출한 채 폐인처럼 지내던 정일 씨를 억지로 끌고 나온 동생 형준 씨. 나 진짜 생각 없다니까. 아이, 커피나 한잔해요. 형준 씨는 형의 새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요. 바로 그때 만난 것이 지금의 아내 에리 씨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1년 후 결혼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걔 죽은 게 왜 내 탓이야? 왜 내 탓이냐고? 어머니는 죄책감도 없으세요? 뭐야? 이 녀석이? 엄마! 그만해! 사정이 이렇다 보니 두 아들이 에리 씨를 싸고 도는 것도 이해가 될 법합니다. 한 달 후 효도 관광을 떠났다가 일정이 취소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순남 씨. 에휴, 취소할 거면 오지야지. 괜히 헛걸음만 했네. 순남 씨가 집으로 들어가던 바로 그때 아니 며느리가 지금 뭘 하는 거죠? 저거 왜 저래? 수상한 며느리의 거동을 목격한 시어머니.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따라가 보는데요. 내가 이것들을 어디서? 야, 이 수학을 너! 내 머리한테 아이고 그래! 너 이리 나가! 대체 순남 씨는 왜 이토록 경악한 걸까요? 며느리와 함께 있던 그 남자는 바로 작은아들 형준 씨. 형준아, 네가 어떻게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둘씩이나 꼬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수가 시동생과 불륜 관계였다는 겁니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이 며느리의 불륜 상대가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생이 유독 형수를 각별히 챙긴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가족들 눈을 피해서 미래를 즐겨왔고요. 이 오랜 기간 그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는데 이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와 작은아들을 불러 앉힌 어머니는 놀랍게도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셋만 알아야 한다. 무덤까지 비밀로 해야 한다.
네? 정일이가 하면 절대 안 돼. 걔 성격에 또 나쁜 마음 잡아먹으면. 네, 명심할게요. 알았어. 넌 조용히 사라져. 어머니. 이런 짓을 하고도 내 아들이랑 계속 살라고 그래? 아무 내색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대답 안 해? 심약한 큰아들을 위해 두 사람의 불륜을 불문에 붙이기로 한 어머니. 집을 나가겠다는 에리 씨의 약속을 끝으로 모든 것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에리 씨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교수님! 저게 누구예요? 불륜님, 동서 왔어? 네, 형님. 제가 들게요. 아니야. 내가 줄게. 제가 들게요. 내가. 여기서 가요. 가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에리 씨가 아직 집을 떠나지 않았나 본데요. 오늘 정일 씨 집안에 제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놀랍게도 오늘은 바로 어머니 순남 씨의 일주기였는데요. 그럼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어머니, 아침 드세요. 연희 때와 달리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순남 씨. 어머니! 여보! 형준아!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어머니, 형! 어머니, 형! 어떡해요? 아무리 불러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어머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병인 심장병 악파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엄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엄마! 엄마! 어머니. 엄마!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으로 모두가 혼란에 빠진 상황. 특히 불륜 관계를 들키고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던 며느리의 혼란은 더했는데요. 교수님, 떠나지 마요. 네?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도련님. 유일한 목격자이던 어머니의 사고. 두 사람의 불륜은 또다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 형준 씨의 결혼. 일단은 불륜 관계가 끝난 걸로 보이는데요. 형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아니, 나 괜찮은데. 야, 이제 네 형수 신경 좀 그만 쓰고 재수 씨 좀 챙겨. 아니, 난 안색이 안 좋아서 그랬지, 형. 결혼한 지가 언젠데 네 형수 타령이야. 안 그래, 재수 씨? 네. 오늘 고생했어요, 재수 씨. 아, 형, 왜 그래? 형 정일 씨가 던진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두 사람.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둘만 남게 되자 뭔가 분위기가 묘해지는 두 사람. 그 사이 정일 씨 형제와 에리 씨 세 사람의 관계가 조금 달라진 느낌인데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야, 고생했다. 야, 한잔하자. 야, 고생했다. 야. 간만에 집에서 친구와 술자리를 갖게 된 형준 씨. 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술을 마시다 말고 갑자기 쓰러지는 두 사람.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시동생과 친구는 술을 마시다가 나란히 쓰러지게 되고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얼마 뒤에 숨지고 말았는데요. 사인이 놀랍게도 약물 중독, 바로 독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 술병에서는 독극물 성분이 발견이 됐는데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술에 독극물을 탄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CCTV하고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조사를 시작했는데 수사 끝에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용의자가 매우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계세요. 어떻게 됐어요?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저기 이혜리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가시죠. 아니 이거 잠깐만. 놀랍게도 독극물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에디 씨.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 형수님. 어느 날 갑자기 신부감을 데리고 형 내외를 찾은 시동생 형준 씨. 그래. 어서 와요. 어서 와. 이쪽은 우리 형이고 이쪽은 우리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송수지라고 합니다. 이쁘지? 그래 이쁘다. 시어머니의 죽음 이후 태도가 달라진 시동생이 못마땅했던 이엘이 저거 자기 집이야? 내 손님. 우태. 귀여워. 잘 나왔지? 잘 나왔어. 그동안 자신과의 만남을 피했던 시동생이 느닷없이 신부감을 데리고 오자 이엘이의 질투심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몰래 시동생을 불러낸 이엘이. 도련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형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난 아직도 도련님 생각뿐인데 어떻게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형수. 전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 정리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그럼 나한테 왜 그랬어요? 오늘 일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도련님, 하지 마요. 전 이럴 마음 없다니까요. 도련님, 도련님. 이엘이와는 달리 깨끗이 마음을 정리한 시동생. 하지만 이엘이는 시동생의 변심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동생의 집에 몰래 숨어든 이엘이. 시동생의 배신을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끔찍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시동생을 죽일 작정으로 술에 약을 몰래 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것은 아무 관계없는 시동생의 친구였습니다. 예리가 노렸던 시동생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인데요. 이혜리의 집착과 분노가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묻혀 있었던 불륜 관계까지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가 어떻게 딴 여자랑 살림을 차릴 수가 있어? 네 엄마 그렇게 만든 것도 다 너 때문이잖아. 형수 지금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어머니 입막음하고 싶었잖아. 네가 바라던 바 아니었어? 뭐야? 너 설마?
이 경찰 조사 도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지게 되는데요. 1년 전에 숨진 시어머니가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게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한 것인데요. 평소 시어머니는 보약을 먹고 꼭 사탕을 챙겨 드셨다고 해요. 이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가 드실 사탕에다가 독극물을 살짝 발라뒀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사탕을 드셨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며느리는 마치 시어머니가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실 줄도 모르고. 아, 이거 진짜 미친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결국 이혜리는 살인죄로 구속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무고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집착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은 물론이고 자신의 삶까지 망쳐버린 한 여인. 그녀는 지나친 소유욕과 집착으로 인해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모두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요?